엄마, 이게 뭐예요? 차가운 새벽 김치통에서 꺼낸 갈색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툼한 현금 다발이 흩어지며 서늘한 바닥을 스쳤지요. 형광등 빛이 지폐의 홀로그램을 번쩍이며 방안을 스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겉면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다 못 쓴 돈 아이들이 잘 나눠 쓰길. 딸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고 옆에서 보던 오빠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 사진이 걸린 거실이 낯선 장소가 되었습니다. 슬픔과 돈, 애도와 의심이 가위질하듯 엉켰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의 작은 단층집.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이 바람에 움찔거렸습니다. 박정혜 여사는 76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삶은 늘 검소했고 손은 항상 일에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담요를 허리에 두르고 채소 상자를 정리하시던 분이었지요. 장례는 조용히 끝났고 남은 건 작은 집 한 채와 낡은 장롱, 갈색 앨범, 그리고 주인 잃은 김치 냉장고뿐이었습니다. 그 냉장고 속 깊은 칸, 묵직한 김치통 밑바닥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10만 원권과 5만 원권이 층층이 겹쳐져 고무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현금은 차갑고 무겁게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돈에는 온기가 없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섞인 김치 냄새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두 남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동수의 눈빛이 먼 산을 보듯 흔들렸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그는 몇 해째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딸 둘의 학원비, 밀린 납품 대금, 경기 침체의 그림자. 딸 선영은 시골과 서울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사고 후 재활 중이었고 가계부의 빨간 줄은 점점 굵어졌지요. 두 사람 모두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금은 유혹처럼 또 파국처럼 눈앞에 놓였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거워진 그 밤, 선영은 어머니의 손때 묻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연필로 찍찍 긋고 지운 숫자들, 채소 원가와 그날의 매출, 버스 요금, 쌀값, 등유값.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한 여인의 세월이 부러뜨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쪽 끝에 흔들린 글씨로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하은이 결혼 자금. 손댈 것 없다. 하은이는 선영의 딸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닮아 선한 눈을 가진 아이. 하지만 그 메모 하나로 모든 게 명확해지진 않았습니다. 돈은 현금이었고 증빙은 없었습니다. 법은 정과 기억을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지요. 장례 이틀 뒤 두 남매는 서울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서서히 줄어드는 동안 둘은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금 역시 상속 재산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요. 두툼한 상속세 안내서가 탁자 위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동수의 턱선이 굳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요.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직하게 가자고요. 그 한마디가 또 하나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형제의 숨이 엇박자로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선영은 부엌등만 켜둔 채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형광등 빛이 흔들리며 음영을 썼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겨울이 흘렀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 눈발이 날리던 밤, 마른 손이 자꾸만 손등을 쓸어내리던 감촉, 말하려다 꾹 삼키던 움직임. 선영아, 김치냉장고. 거기서 말이 끊기곤 했지요.
그것이 오늘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마지막 수업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재래시장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나물 위에 얹힌 성에가 햇빛에 녹아 스르르 흘렀습니다. 정의 여사가 앉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자리 김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만큼 정 있는 사람 또 없었는데. 그 목소리가 선영의 귀를 스쳤습니다. 돈을 숨긴 사람이라는 수군거림이 곧이어 따랐습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고 귀는 항상 한 발 빠르지요. 선영은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이 오해로 덧칠되는 소리였습니다. 점심 무렵 동수의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톤이었지만 속도는 빨랐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정의 여사에게 돈을 맡겼다는 말이었습니다. 현금으로 찾아드렸고 영수증은 없다고 했지요. 선영의 손에 들린 전화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진심일까요? 핑계일까요? 사이의 의심은 빗금처럼 빽빽해졌습니다. 형수의 말, 변호사의 조언, 수첩의 메모, 마을의 소문. 모든 게 뒤엉켜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세무서로 향했습니다. 번호표의 붉은 숫자가 느리게 줄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지만 말은 딱딱했습니다. 신고기한과 필요 서류, 사실 확인, 평가 방법.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가 얽혀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건에 대한 중복 신고가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누군가 이미 현금에 대해 신고를 했다는 뜻이었지요. 얼굴이 붉어졌다 식었습니다. 오빠일까요? 형수일까요? 전혀 다른 누굴까요? 답을 찾기도 전에 문은 더 빠르게 열렸습니다. 고향집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늦은 오후를 찔렀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불법 은닉 자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말과 함께 현금이 압수되었습니다. 봉투가 빠져나가는 순간 거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신고자는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니께 빌린 돈을 못 갚았던 사람. 그는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흔들리다 결국 버튼을 눌렀다고 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 이제 사건은 공의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하루새 법의 언어로 어지러워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의외의 흔적이 등장했습니다. 2년 전 선영의 계좌에서 1억 원이 인출된 기록. 바로 그 뒤 어머니 계좌로의 입금 흔적은 없었습니다. 현금 전달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지요. 선영은 얼어붙은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그해 봄 남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밤새 울다 새벽 차를 타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돈을 끌어모아 한 뭉텅이 인출을 했고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잠깐만 맡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의 여사는 묻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걱정 말거라. 그 따뜻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사건이 정리되자 선영은 돈을 찾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말을 돌렸습니다. 급할 때 쓰자꾸나. 너도, 아이도, 언제든. 그 말이 당시엔 의미 없이 흘러갔지만 지금은 뼈처럼 남았습니다. 법은 기억을 담보로 잡지 않습니다. 차용증도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에 쓴 하은이 결혼 자금은 사랑의 증거였지만 법률의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현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분류되었고 과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속세 고지서의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공제를 거친 세액은 사람 숨이 막힐 만큼 컸습니다. 동수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무서 밖 겨울 햇살은 밝았지만 유리문 건너 그늘은 깊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8년 남편을 먼저 보내던 해의 장례비 항목이 붉게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2005년 아들 동수 등록금, 2010년 딸 선영 혼인 칠해, 2015년 하은이 돌잔치 옆에 작은 하트를 그려둔 듯한 연필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하단 흔들렸지만 또렷한 어머니의 글. 싸우지 말거라. 사람은 정이지. 돈은 거들 뿐. 그 말이 선영의 가슴을 쿵 하고 쳤습니다. 돈은 도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도구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세무서로부터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동수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는 몇 주 사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에게 갚는 마지막 효도라고요. 돈에 먼저 손을 뻗었던 손이 이제 스스로 벌을 감당하겠다고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그 밤 둘은 오래전 아이였던 시절의 기억을 나눴습니다. 김치국물에 얼룩진 도시락, 겨울 등굣길, 장마철 젖은 신발. 말끝마다 엄마의 손길이 따라왔습니다. 둘의 심장이 조금씩 느긋한 박자를 되찾았습니다. 집 정리가 끝나갈 무렵 선영은 냉장고를 벽에서 끌어내었습니다. 뒤편 먼지 덩어리 틈에서 얇은 흰 봉투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모서리, 스카치 테이프 자국,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 정의 여사의 젊을적 필체가 살아있었습니다. 동수야, 선영아, 싸우지 말거라. 이 돈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다. 문장이 한 줄 한 줄 가슴에 박혔습니다. 뒤이어 적힌 짧은 이야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형제들이 돈에 휘둘릴까 걱정했던 말. 그 약속을 지키려 조금씩 돈을 모았다는 고백. 그리고 마지막 단정한 한 줄. 돈은 너희를 시험할 거다. 하지만 사랑이면 이긴다. 편지를 들고 두 남매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많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흐르던 공기가 살짝 따뜻해지는 걸 둘 다 느꼈습니다. 동수의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을 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고집이 형의 상처를 보지 못하게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오랜 침묵 뒤 둘은 결정했습니다. 세금을 낸 뒤 남은 돈을 셋으로 나누자고. 동수, 선영, 그리고 하은이. 두 사람의 몫은 각자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쓰고 하은이 몫은 그 이름대로 미래에 묶어두기로. 누구의 이름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가을 끝자락 두 남매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황토색 흙 위로 얇은 잔디가 겨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낙엽을 굴리고 먼 산자락이 잿빛으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둘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습니다. 흙을 한 줌씩 올리며 둘은 서로를 흘끗 보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오해가 바람에 한 장 한 장 날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동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고 가자고. 형수가 잔치국수를 끓인다고. 선영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식탁은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소박한 국수와 동그랑땡, 나물 몇 가지. 사람들이 모이면 음식은 풍성해집니다. 웃음과 이야기가 양념이니까요. 밤이면 선영은 가끔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정이지, 돈은 거들 뿐. 그 말을 카페 벽에 적어 걸어둔 건 몇 달 후였습니다. 선영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정혜의 집. 벽에는 어머니 사진이 걸렸고 옆에는 낡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찍어 인화한 작은 액자가 놓였습니다.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춰 서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갔고 누군가는 조용히 울먹였습니다. 이야기가 사람을 부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은이의 봄이 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알려온 날, 선영의 가슴은 따뜻한 불덩이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하은이는 작은 액자에 든 증조할머니 사진을 붙들었습니다. 막이 오르듯 식장 문이 열릴 때 아이의 눈가가 빛났습니다. 패백상 앞에서 하은이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 자리에 섰다고. 돈이 아니라 사랑 덕분이라고. 사람들은 조용히 손수건을 들었습니다. 동수는 식장 구석에서 작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눈물에는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감사가 엮여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동수는 다시 한번 봉투를 건넸습니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중 일부를 조용히 묶어놓았던 작은 목. 메모엔 짧게 적혔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이어가거라. 하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가 미처 입술을 지나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예복 그대로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달빛이 묘비를 흰빛으로 적셨습니다. 아이의 면사포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살며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제일 좋아하실 날이라고. 세월은 자주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몇 해가 흘러 동수의 사업은 서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딴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첫 수혜자는 고향 중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영의 남편은 재활을 거듭해 일상으로 돌아왔고 선영의 카페에는 이야기를 들으려 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어머니의 문장을 메모하고 가던 사람들 중 어떤 이는 며칠 후 가족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글 때문에 화해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선영의 눈가에 빛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인지 미소인지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겨울, 눈이 소복이 쌓인 날, 동수는 잠시 쓰러졌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선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먼저 가도 후회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했다고. 선영은 생각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짧은 입원 끝에 동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남은 세월을 더 아끼게 만들었습니다. 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걷기로 했지요. 해가 지는 공원길을 천천히 걸으며 말없이 하늘색을 바꾸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지금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을 넘어 또 가을이 깊어질 때마다 두 남매는 산소를 찾았습니다. 가끔씩 손자들이 앞질러 뛰어올랐고 어른들은 그 뒤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덤 앞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냐고. 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없던 곳에서도 사랑을 만들던 사람이라고. 아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법사냐고 묻기에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사랑으로 바꾸는 마법을 부리던 사람이라고. 시간은 오래된 물처럼 고여 있다. 어느 순간 다시 흘러갑니다. 박정의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는 해, 가족은 마을 회관을 빌려 조촐한 추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어깨에 아기를 업고 웃던 젊은 날의 정혜, 시장에서 장갑 낀 손으로 팔을 다듬던 정혜, 겨울 저녁 창가에 앉아 기도하던 정혜.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영상을 보았습니다. 선영은 단상에 올라 낡은 수첩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동수와 선영이다. 홀 안의 공기가 조금 울렁였습니다.
누군가 훌쩍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한 줄이 사람들의 가슴을 부드럽게 깎았습니다. 끝나고 난 자리 마을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했지만 위대했노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위대함은 크기보다 깊이에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선영은 한 권의 얇은 책을 묶었습니다. 제목은 김치 냉장고 속의 사랑. 작은 출판사에서 조용히 나온 책이었지만 입소문은 천천히 멀리 번졌습니다. 책을 읽고 카페로 찾아온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서툰 화해의 방법을 묻느니, 용서를 말하기 어려워서 울먹이느니, 부모의 사랑을 늦게 알게 되어 가슴을 두드리느니. 선영은 커피를 내리고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두고 왔고 선영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졌습니다. 말이 짧아도 됐습니다. 사람의 상처에는 침묵이 약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벽에 문장을 보고 가며 사람들은 조금 덜 무거운 발걸음을 남겼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정혜. 작은 손이 엄마 손가락을 움켜쥐며 웃었습니다. 아이에게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하은이는 항상 사람은 정으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이 뭐냐고. 하은이는 아이의 볼을 꼭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밥을 나누는 손, 힘든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주는 등, 먼 길 돌아와도 기다려주는 문, 그런 게 정이라고요. 아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정이 맞냐고 물었고 하은이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천장 조명에 작은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노을이 유리창을 빨갛게 물들일 때 선영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 하루의 끝마다 짧게 적는 습관이 몸에 밴지 오래였습니다. 오늘의 한 줄은 이러했습니다. 도는 도구, 정은 길. 우리는 도구로 길을 닦아 함께 걷는다. 펜끝이 멈추자 밖에서 차분한 바람이 커튼을 건드렸습니다. 그 바람결에 꽂힌 액자 속 어머니가 아주 살짝 웃는 것 같았습니다. 서서히 겨울이 깊어가던 해, 동수는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먼저 가게 되면 부모 곁에 묻어달라고. 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은 짧을수록 단단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겨울도 무사히 지났습니다. 둘은 여전히 함께 걸었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은 말없이, 가끔은 오래. 시간을 배려하는 법을 이제야 배운 사람들처럼 천천히 살았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가족은 더 커졌고 산소에 모인 발걸음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뛰고 어른들은 웃고 노인은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동수는 손자의 부축을 받아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풍요를 남기셨다고.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지 않고 재산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셨다고. 그 법은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김치 냉장고 속 현금 다발로 시작된 이야기는 돈의 끝에서 사랑의 시작을 열었지요. 해가 기울어섰습니다. 석양빛이 무덤 옆 억새를 불붙인 듯 붉게 물들였습니다. 두 남매는 제일 끝까지 남았습니다. 손을 맞잡고 무덤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악수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선영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싸우기도 했고 오해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식탁 위에는 국수와 나물과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 사이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항상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둘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사이.
바람 사이에 섞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새끼들아. 그 목소리를 들으며 선영은 마음속 문을 하나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딸에게, 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길을, 정으로 닦아놓은 길을요. 카페 정혜의 집, 문을 닫는 밤, 선영은 마지막 손님이 남긴 메모를 보았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형과 화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글에 긴 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메모를 액자 속 다른 메모들 옆에 조심스레 끼웠습니다. 벽면이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화해가 전시된 자리. 사람들이 오고 가며 그 앞에서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멈춤은 치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속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조용히 절을 올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이제 없지만 그 속에 담긴 엄마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식탁 위에 있습니다. 된장국 김이 오를 때마다, 잔치국수 국물이 끓을 때마다, 아이들 웃음이 넘칠 때마다 엄마가 옵니다. 그래서 우린 외롭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밝은 별이 쏟아질 듯 선명했습니다. 동수가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별이 아니라 모든 별을 비추는 빛이라고. 선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빛이 사랑으로 번지고 세월을 건너 다시 누군가의 식탁 위를 비춥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다릴 때,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그 빛은 더 밝아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가장 따뜻한 연결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한마디로 위로받을지도 모릅니다.